안녕하세요. 말씀 토크 다니엘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예언 연구 자료를 통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한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해요. 이 자료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경쯤에요. 그때 받은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바벨론이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이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7장 2절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썼어요. 이게 꼭 큰 전쟁이나 혼란 속에서 제국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장면 같지 않나요? 이어서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 환상의 핵심이죠. 7.17절에서 천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는데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왕, 다시 말해 강력한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요. 뭐랄까 세계 역사의 아주 큰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짐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7장 4절을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라고 묘사돼요. 와, 사자의 힘에 독수리의 속도라니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바벨론 유적, 예를 들어 이슈타르문 같은 곳에서도 날개 달린 사자 문양이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레미야서 4장 7절이나 49장 19절, 22절 이런 데서도 바벨론을 사자나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요. 그 전성기, 특히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딱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4절 뒷부분이 또 흥미로워요.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국의 힘이 약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이후에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는 정치보다는 종교나 고고학 쪽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좀 허무하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정말 예언처럼요. 와, 정말 역사가 예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짐승은 어떤가요? 7장 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나와요. 곰이라, 이건 어떤 제국일까요? 이 곰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제국,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요. 이 제국을 상징한다고 봐요. 곰처럼 강인하고 또 때로는 좀 잔인한 면모를 가진 그런 제국이었죠. 몸 한쪽을 들었다는 표현이 좀 재미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성해진 그 연합왕국의 어떤 불균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 의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입에 문 새 갈빗대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제국이 정복한 주요 세력, 그러니까 리디아 BC 547년, 바벨론 BC 539년, 그리고 이집트 BC 525년 이 세 나라를 나타낸다고 보통 해석을 해요. 아하, 그렇군요. 특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4장 28절이랑 45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이름까지 딱 예언되어 있었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루살렘 재건을 도울 거라는 예언이 약 1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구체성이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 6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에다가 날개가 넷이나 이건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뜻 아닐까요? 맞아요. 이건 딱 그리스 제국 BC 331에서 168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20살의 왕이 올라서 불과 10여 년 만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빠른 정복 속도를 표범이랑 네 개의 날개로 표현한 거죠.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알렉산더의 그 정복 속도는 역사적으로도 진짜 전례가 없을 정도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머리 넷이라는 상징이에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뒤에 그의 그 광대한 제국이 혼란에 빠지거든요. 아, 네. 결국 그의 부하 장군 4명, 그러니까 카잔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네 사람이 제국을 나눠 갖게 돼요. 기원전 301년 입수스 전투 이후에 이 구도가 확정이 되죠. 와,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겁니다. 역사학자 GW 모스포드도 그의 책 그리스 역사에서 이 분열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평가했죠. 이야,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요? 7장 7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 앞선 짐승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묘사돼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건 대체 어떤 제국일까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바로 강력한 철의 제국, 로마, BC 168 AD 476을 상징해요. 7장 23절에서도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로마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사력, 이른바 쇠 이빨로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철권 통치를 했어요.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에 비유했을 정도니까요. 아,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수많은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던 때죠. 그렇군요. 그런데 7절하고 24절에는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 열불은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하면서 그 영토 안에서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세운 왕국들,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기원이 되는 그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예언은 정말 방대한 역사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 예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요. 그거랑도 일치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7장 8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정치적인 제국 이야기에서 약간 종교적인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한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예언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 나온 네 제국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후 예언의 어떤 핵심이 되는 존재가 등장하죠. 이 부분은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인데 단순히 역사의 반복을 넘어서서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게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계속되는 다니엘서 연구는 말씀 토크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